안녕하세요. 윤양준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임금 자리를 준다고 해도 한사코바다하고 자연 속에 묻혀 살기를 고집한 사람들의 이야기, 기산영수를 정신건강 고사성어로 분류해서 들고 왔습니다. 기산영수. 기자죠. 쌀값으로는 키죠. 강이름령, 직역이야 기산이라는 산과 영수라는 강 이런 의미겠지만 이 성어의 두 주인공인 허유와 소보, 이 아버지 부자는요 사람 이름으로 쓰일 때는 보로 읽습니다. 소보로 읽어야겠네요. 이 허유와 소보가 권세나 명예나 부와 같은 것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 후한시대 태어나서 삼국시대 위나라를 거쳐서 서진 초기까지 살았던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고사전이라는 고대 인물 전기집을 썼는데, 고사전, 고결한 선비들의 전기 이런 얘기네요. 이 고사전에 이 기산영수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태평성대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요순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요순시대,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 말이죠. 요순시대. 요순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성천자라고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요임금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만 중국 천하를 물려줄 때가 됐다. 우리 아들 단주가 있지만 단주보다 더 훌륭한 사람, 어진 사람을 골라서 임금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인품과 덕망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허유라는 사람을 허유가 살고 있던 산골로 찾아갔습니다. 중국 천하를 좀 맡아주시오. 내 대신 임금 자리를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허유가 이런지하에 그 청을 거절하면서 아침부터 참 별 더러운 소리를 다 들었네. 나보고 임금 자리를 하라니. 내 귀도 더러워졌겠네. 이러면서 영수라는 강가에 가서 귀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기산에 살고 있던 소보라는 사람이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허유가 귀를 씻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소보가 더러운 말을 들은, 더러운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내 송아지에게 먹일 수가 없다. 이러면서 강의 상류에 올라가서 물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벽도 이런 결벽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금 자리를 맡아달라는 말 자체를 더러운 말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5천년 전에 이 기산영수라는 고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탐내고 부러워해 마지 않는 임금 자리를 준다고 해도 그걸 거절하고 부귀영화, 부와 권세와 명예가 무한정 보장된 임금 자리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말을 들은 귀가 더럽혀졌다고 하면서 맑은 물에 씻었다는 허유나 그에 동조한 소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권세나 명예나 부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숨어 살고 있는 산소까지 찾아와서 임금 자리를 맡아달라고 천하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여임금에게 허유가 말합니다. 장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잠깐 같이 보실까요? 효료 소어 밀림이라도 뱁새초 굴뚝새료, 뱁새나 굴뚝새 작은 새들이죠. 뱁새나 굴뚝새가 밀림 속에 깃들여 산다고 하더라도 불과일지요. 그들이 쉬는 공간, 사는 공간은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하고, 즉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밀림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언서음하라도 두더지언 쥐서, 언서는 두더지를 말하죠. 두더지가 황하강물을 마신다고 한들 불과만복이라 한 옵도 안 되는 두더지의 배를 채울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귀효호 군이여 돌아가 쉬세요 임금이시여 자무 소용 천하위라 나는 천하같이 큰 물건은 쓸 데가 없습니다. 아들 자자는 쓰임새가 아주 많은 글자인데 여기서는 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자는 뭐뭐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아니고 느낌표 정도로 해석되는 글자입니다. 허유가 자연을 즐기고 욕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문에서 이런 것들을 허사라고 하죠. 우리나라 조사격이라고나 할까요? 조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임금님이시여 나는 절대로 왕노릇 같은 거 할 마음이 없으니 나에게 천하를 주려는 수골락 마시고 그만 돌아가 쉬세요. 나는 천하같이 큰 물건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뱁새나 굴뚝새가 밀림이 필요 없고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목마른 두더지가 황하강물이 필요 없고 한 홉도 안 되는 한 모금의 물이면 족하듯이 나는 이 산속에서 나물 먹고 물 마시는 정도면 족합니다. 나에게 임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 나에게 짐을 지우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허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결국 권세나 부나 명예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자연과 버타면서 욕심 없이 평화를 누리겠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허유의 메시지가.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고생하면서 행복 찾아갔다가 울며 돌아왔다. 이 가을부세의 시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저 산 너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로도 들리지 않습니까? 권세나 명예나 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한 번쯤 호흡을 크게 하면서 생각해 볼 교훈을 주는 성어가 아닐까요? 이 기산영수가. 여러분, 천하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굳이 뿌리친 이 허유나 소보의 여유로움을 생각하시면서 시방 내가 부귀영화라는 것을 찾아 헤매면서 나의 소중한 삶을 너무 각박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너무 비굴한 것으로까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방 내가 힘들여 추구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의 센터가 되어줄 수 있을지. 무주택자도 많다는데 집이 한 채면 됐지. 두 채, 세 채 쌓아두기 위해서 내가 너무 바삐 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되돌아보시면서 여유라고 하는 것을 음미해 보시는 오늘 하루
어떻겠습니까? 한 말씀을 덧붙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시청할 때면은 버릇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시청하기 시작합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 한문 강좌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네.